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촬영 날짜를 기점으로 오늘 저녁 11시 30분 즈음에 이희호 여사가 소천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이희호 여사가 살아왔던 발자취에서 역사적인 과오를 따져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망자가 되신 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 순간만큼은 역사적인 과오를 다 민낯 비추듯이 다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허울을 밝혀낸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기본적인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효 여사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고 한국 사회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혹시 죽음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또 혹시 한국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한 자세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이희호 여사가 소천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난 뒤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 가운데 제 눈에 띄는 댓글이 좀 있었습니다. 공감수도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런 댓글의 내용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후 정치인들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속물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도덕의 영역에 감정이나 동감의 영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속물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반 국민 대다수의 국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문이 나 있는 상태는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댓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성숙하게 대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다 공과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다 공과가 있습니다. 다 동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이냐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마치 우리가 과를 지적한다라고 하면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박정희 대통령 살아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살아 있습니까? 다 망자자 마찬가지로.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로 공과가 있겠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받게 되고, 과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라는 것은 또 망자에 대한 예의는 온데간데 없이 과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똑같은 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망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예의고 어떤 사람들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분명히 도덕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이희호 여사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10일 날 권양숙 여사님이 오셨을 땐 이 여사님이 눈을 뜨고 말을 하려는 듯 입놀림의 기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남겼고, 11일 날에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이희호 여사님께서 오늘 2019년도 6월 10일 23일 37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의 찬송가를 따라 부르려고 입을 움직이면서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까지는 문제가 되지가 않죠. 그러나 그 후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사모님 편히 가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대통령님도 큰아들 김홍일 의원도 만나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세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큰아들 김홍일 의원 보내시고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까지 보시고 가셨네요라고 고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두 가지를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상세하게 묘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평상시에 너무나도 존경한다라는 게 감히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아꼈던 분이 만약에 소천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분의 어떤 죽음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공개적으로 묘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나도 평상시에 존경했던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아픔에 휩싸여가지고 그 슬픔에 휩싸여가지고 감히 일상생활조차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글쎄요, 그게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박지원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해 가지고 기적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셨고, 입놀림의 기적도 있었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박지원 의원이 마지막에
자신이 평생 존경했던 분에 대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남겼던 말조차도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써두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충격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곳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조차를 쓸 용기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감히 박지원 의원이 이희호 여사에 대해 가지고 평상시에 가지고 계셨던 존경심에 대해서, 애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걸 의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좀 한 가지를 좀 드립니다. 혹시 박지원 의원이 이희호 여사님에 대해 가지고 기적이 있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지원 의원이 이희호 여사에 대해 가지고 5.18 민주묘지의 안장까지 모시고 가셨다라는 마지막 메시지조차도 혹시 거기다가 써놓으심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있으신 건 아닌가라는 염려를 제가 좀 남겨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조금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이죠. 애덤 스미스는 이제 그 국부론이라는 경제 책을 쓰기 전에 도덕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 도덕감정론을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는 간단해요. 인간은 공감과 동감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얘기를 써놨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86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물주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비애라는 짐을 지워주면서 그 짐을 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애덤 스미스는 만약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내가 평상시에 존경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의 비애에 잠긴다라는 것이죠. 그 비애, 나만이 느끼고 있는 그 비애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들의 짐을 덜어주도록 하라고 상기시켜주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비의 짐까지 같이 나누어서 지라고 명령하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슬픔은 나로서 족한다. 내가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 나로서 족하기 때문에 내 슬픔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판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에 잠겨있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감히 이해하려고 시도조차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내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슬픔에 잠겨있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의 짐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못할 것 같다라는 것이 애덤 스미스의 판단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식의 슬픔을 뛰어넘겠다라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천박하게 탄식과 눈물과 끊임없는 한탄으로 우리의 동정을 얻기 위해 큰 소리로 통곡하는 사람에게서는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슬픔이라는 감정, 비애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나로서 내가 느끼는 그 슬픔의 감정으로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라는 그 슬픔의 감정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슬픔의 감정을 감히 입 밖에도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히 내가 주제넘게 나서 가지고 동감해주겠다, 공감해주겠다가 나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느끼는 그 비애의 감정, 슬픔의 감정을 입 밖에 떠들고 다니고 마구잡이로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는 겁니까? 역겨움의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애덤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천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끔찍한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을 때 한국의 언론들은 마치 그것이 일종의 무슨 대단한 기사거리가 된 것처럼 슬픔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정말 비탄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 가지고 카메라로 그걸 찍어가지고 다 속보로 올리죠. 저는 그것을 아주 잔혹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공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 가지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또 도덕적인 지탄을 또 합니다.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월호 사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어떤 국가적인 사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슬픔의 감정을 공감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비판하죠.
온 나라가 슬픔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히 상가조차도 열지 못하고 감히 일상생활조차를 한다라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슬픔의 감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글쎄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자유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슬픔에 마치 빠져야만 하는, 슬픔이라는 것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슬픔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마치 도덕적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강요하고 프레임이 짜여져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애덤 스미스의 얘기처럼 슬픔의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못하겠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감히 자신의 슬픔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겠죠. 고고하게 자기의 슬픔의 비의 감정을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놓고 그 슬픔의 감정이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과연 성숙한 사회이지 않을까요?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이 너무나도 존경해서 너무나도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 슬픔의 감정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싶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이, 그리고 진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과거의 죽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왔던 방식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니, 정치적으로 사용해오는 방식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니, 청춘들, 청소년들의 죽음조차도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연결 짓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작태를 보고 있자라고 하니, 혹시라도 박지원 의원은 이희호 여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로 슬퍼하시는 걸까? 혹시 정치적인 어떤 순우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한국 사회가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있다라 그래서 온 나라가 마비가 돼가지고 죽음에 빠져야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고통을 느껴야지만 저 사람의 죽음의 고통을 내가 공감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정당하다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은 저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